안녕하세요. 주단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동태조살러, 어기조살러가 수량보어와 만나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어의 6가지 종류가 무엇인지 먼저 배웠어요. 첫 번째는 결과보어, 두 번째 가능보어, 세 번째 상태보어, 네 번째 정도보어, 다섯 번째 방향보어, 여섯 번째 수량보어, 이렇게 6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배웠거든요. 오늘은 마지막 수량보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먼저 수량보어란 어떤 동작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일어나는 동작의 횟수 혹은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 그리고 사물의 길이, 높이 이런 수량을 나타내는 이런 종류들을 합해서 수량보어라고 해요. 여기에 보듯이 수량보어는 크게 3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동량보어, 두 번째는 시량보어, 세 번째는 명량보어. 여기 세 번째 명량보어는 수량보어라고도 해요. 주단발 선생님, 이 전체를 우리가 묶어서 수량보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수량과 관련된 보어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대표해서 우리가 수량보어라고도 해요. 여기 세 번째 명량보어를 수량보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문법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있는 문법책에서도 어떤 분은 명량보어, 어떤 분은 수량보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지 않도록 명량보어라고 외우고 때로는 수량보어라고도 하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 이 3가지 보어 중에서 동량보어를 먼저 배울 거예요. 동량보어는 동작이 일어나는 횟수, 동작 발생의 횟수를 나타내는 보어이거든요. 예를 들면 找了一次, 找, 찾다라는 동작이 일어나는 횟수, 一次, 이 친구죠. 이 단어가 동량보어라는 거예요. 동량보어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동작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동작은 동사와 같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동사는 목적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지만 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량보어를 살펴볼 때 동량보어가 동사와 함께 목적어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목적어와 함께 사용될 때 그 경우를 2개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돼요.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보듯이 4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러 용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동사가 목적어 없이 단독으로 동량보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볼게요. 동사가 목적어 없이 동량보어와 단독으로 쓰이면은 이 순서대로 오면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说2次, 말하다 2번. 동사 뒤에 이렇게 동량보어가 오는 거죠. 说好几遍, 마찬가지예요. 说라는 동사 다음에 好几遍, 이 동량보어가 온다면 되는 거예요. 러가 적용된 예문을 볼게요. 说了2次, 맞는 표현이죠. 이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문, 说2次了, 이 문장은 좀 애매해요. 단독으로 쓰게 되면은 어색해요. 틀린 표현이에요. 说2次了, 이 문장 자체가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은 느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고 싶으면 뒤에 어떤 내용을 더해서 쓰면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我说2次了,你还没记住. 내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너가 아직도 기억 못했네. 이렇게 쓰면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회화에서 주고받고 문맥상 내용이 있다면은 我说2次了, 단독으로 써도 맞는 표현. 그리고 说2次了, 이 문장 자체가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은 느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고 싶으면 뒤에 어떤 내용을 더해서 쓰면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문, 说了2次了, 이미 2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동작을 완성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我已经说2次了, 이 표현으로 더 많이 써요. 说了2次了, 이 자체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我已经说了2次,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인가요?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자주 쓰지 않아요.
중국인이라면 자연스럽게 我已经说两次了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있는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说了好几遍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说好几遍了 이 문장 자체가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은 느낌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면 어색한 표현, 틀린 표현이지만 문맥상 회화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럴 때는 단독으로 쓸 수 있고 说好几遍了 다음에 어떤 내용을 더 가져와서 쓴다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说了好几遍了 완성의 의미죠. 중국인이라면 我已经说好几遍了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동사와 동량보호가 목적어 없이 이렇게 쓰이면 이 뜻밖에 없어요. 이제는 동사와 동량보호가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앞에서 동사와 동량보호가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4가지 목적어 종류로 나누어서 본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대사 목적어예요. 여기서 대사는 인칭대사, 지시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인칭대사가 무엇이냐면은 그는, 그녀는, 그들은, 지시대사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 저기, 여기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대사 목적어라고 합니다. 대사 목적어가 함께 사용될 때는 동량보호가 자리를 양보해줘요. 대사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량보호를 씁니다. 예문을 보면 我找他3次 他인칭 대사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동량 보호가 오게 된다는 거죠. 我去那儿2趟 那儿지시 대사 그 다음에 동량 보호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예문에 러를 적용시켜 볼게요. 첫 번째 예문 我找了他3次 러가 여기 오게 되네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구조랑 똑같아요. 이 구조는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는 행동을 했는데 누구를, 그를 몇 번, 3번 이 전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예문 我找他3次了 문장 맨 뒤에 러가 왔네요. 여기 이 문장도 앞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아요. 단독으로 쓰면 어색한 표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我找他3次了 여기 러의 위치 자체가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고 싶으면은 我找他3次了但是没找到他 내가 그를 3번이나 찾았어. 하지만 그를 찾지 못했어. 이렇게 단독으로 쓰고 싶다면 뒤에 어떤 내용을 더해서 함께 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문 我找了他3次了 마찬가지예요. 완성의 의미로서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더 많이 쓴다고요? 네, 我已经找他3次了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인칭대사, 지시대사 이 목적어가 함께 쓰였을 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시대사가 들어간 경우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아요. 러가 여기에 쓰이게 되면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두 번째, 러가 맨 뒤에 쓰이게 되면 앞뒤 문맥상 내용이 함께 한다면 我去那儿2趟了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러가 2개 쓰였네요. 이런 경우는 완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를 쓴다? 네, 已经 이미 무엇을 했다, 완성을 의미하는 이 부사와 함께 쓰여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일반 목적어가 함께 쓰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목적어가 동사와 동량 보호와 함께 쓰이는 경우예요. 일반 목적어란 일반 사물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 동량 보호보다 앞에 올 수 없어요. 반드시 뒤에 와야 됩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 他打3次电话 이 电话 일반 목적어죠. 동량 보호 뒤에 와야 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러가 적용된 예문을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종류의 예문도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他打了3次电话 맞는 표현이죠.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두 번째, 他打3次电话了 이 문장 자체가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은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사용하면 어색한 표현. 앞뒤 문맥에 내용을 덧붙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他打3次电话了所以他手机快没电了 그가 3번이나 전화했어. 그래서 그의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없어. 이런 뜻이죠. 이렇게 문맥상 뒤에 내용을 더해서 문장 속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마지막 예문 他打了3次电话了 완성의 의미로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완성의 의미로 우리는 어떻게 쓴다? 네, 他已经打3次电话了 이 표현으로 더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인칭대사, 지시대사, 일반 목적어 이 목적어들이 동사와 동량보호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봤어요. 동사가 한 번밖에 안 쓰였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를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 어떤 구조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면은 이런 문장을 책에서 종종 볼 수 있거든요. 회화에서도 자주 써요. 헷갈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인칭대사, 지시대사, 목적어 경우예요. 앞에서 배웠어요. 여기에 나타난 좌우라는 동사를 한 번 더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我找他找了3次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첫 번째 예문은 중국인들이 많이 써요. 굳이 그러면 왜 좌우라는 이 동사를 2번이나 써요? 정말 강조할 때 많이 써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짜증낼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 그 친구 찾았어? 그랬더니 얘가 我找他找了3次 정말 너무 심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짜증내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면서 정말 많이 씁니다. 두 번째 我找他找3次了 이 문장은 어색해요. 이 문장은 이 자체로 잘 쓰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 我找他找了3次了2个了 일반적으로 2个了가 들어가면 완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우리가 이징이라는 부사를 많이 넣어서 쓴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我找他找了3次了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징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는 있지만 복잡해서 안 써요. 여기에서 완성의 의미로는 我找他找了3次了 이 표현 자체로 많이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일반 목적어가 온 경우입니다. 앞에서 배웠죠? 여기에 있는 따 동사를 2번 반복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 他打电话打了3次 이 친구도 맞는 표현,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는 느낌이에요. 나 전화했는데 3번이나 했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他打电话打3次了 어색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문 他打电话打了3次了2个了 완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맞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특이하게도 이증을 쓰기보다는 이 자체로 더 많이 씁니다. 문장 속에서 동사 하나만 쓰였을 경우 똑같은 동사인데 동사가 2번 쓰인 경우 그 차이점을 배웠어요. 인칭대사, 지시대사, 목적어가 온 경우와 일반 목적어가 온 경우 위치가 달라요. 인칭대사는 동량보호 앞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일반 목적어는 동량보호 뒤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동사를 2번 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조가 똑같아졌어요.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인명, 지명, 목적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를 볼게요. 인명이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지명이란 그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적어가 온 경우에는 동량보호 앞에 인명, 지명, 목적어를 사용해도 맞는 표현, 동량보호 뒤에 인명, 지명, 목적어가 와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我找玛丽一次 인명이 동량보호 앞에 쓰였고 我找一次玛丽 인명 목적어가 동량보호 뒤에 쓰였어요. 둘 다 맞는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중국인이라면 이 표현을 써요. 여기 이 문장 인명 목적어가 동량보호 뒤에 오게 되면 중국인이 거의 쓰지 않습니다. 중국인이라면 이 문장을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명 목적어 볼게요.
我去青岛3次. 칭다오 지명 목적어가 동양보호 앞에 쓰였어요. 맞는 표현이고 我去3次 칭다오. 칭다오가 동양보호 뒤에 쓰여도 맞는 표현입니다. 지명 목적어인 경우는 둘 다 많이 써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친구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이 구조를 쓰냐? 칭다오. 이 장소를 강조하고 싶을 때 중국인들이 我去3次 칭다오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러 용법을 적용한 예문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인명 목적어가 들어간 경우를 볼게요. 我找了玛丽一次.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我找玛丽一次了. 문장 맨 뒤에 러가 왔네요. 단독으로 쓰면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뒤에 할 말이 남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我找玛丽一次了,下次你去找她吧.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문맥상 앞뒤 내용을 더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예문 我找了玛丽一次了,两个了. 동작의 완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쓴다? 我已经找玛丽一次了.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앞에서 배웠던 구조랑 똑같아요. 여기 이 문장은 마리, 인명 목적어가 동양보호 뒤에 갔어요. 중국인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명 목적어 예문 볼게요. 我去了青岛3次.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맞는 표현입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我去青岛3次了. 단독으로 사용하면 어색한 표현, 하지만 뒤에 어떤 문장을 더한다면 맞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我去青岛3次了,下次去别的地方吧. 나 청도 3번이나 갔어. 다음에는 다른 지역을 가보자. 이렇게 사용하면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문 我去了青岛3次了,两个了. 완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我已经去青岛3次了. 이 문장으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我去了青岛3次了. 이 문장을 완성의 의미를 더 가깝게 나타내고 싶다면은 我已经去过青岛3次了.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아요. 이번 강의는 러 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러 용법이 들어간 구조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우고 제가 장문 영상을 만들 건데 그때 전체적으로 꿔, 러 이런 것들이 한 문장 속에서 함께 쓰였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문은 칭다오, 장소를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문장이 가지는 느낌은 앞에서 배웠던 이 느낌하고 다 똑같습니다. 굳이 칭다오를 강조하는 이런 문장이 아니라면 중국인은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더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합사 목적어 살펴볼게요. 먼저 이합사란 무엇이냐? 예문을 보게 되면 吃饭, 吃 먹다 동사죠. 饭, 밥, 목적으로 쓰였어요. 이렇게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구조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합사라는 친구는 동사, 목적어 이렇게 원래 따로 이루어진 구조를 억지로 하나의 단어로 만든 거예요. 예문을 들게 되면 睡觉, 睡, 자다, 觉, 잠, 잠을 자다. 원래는 睡라는 동사, 觉, 잠이라는 명사, 목적어 역할이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루어진 성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합쳐서 동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睡觉는 동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면 동사 플러스 명사, 이때 명사는 목적어 역할이죠. 이렇게 나타난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 예문도 볼게요. 见, 만나다, 面, 얼굴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만나다, 결국에는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엄연히 따지면 동사,
명사, 목적어죠.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를 억지로 묶어서 동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합사라는 겁니다. 이합사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 구조 말고도 다른 구조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러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거니까 동사 플러스 목적어 구조의 이합사만 볼게요. 이합사 목적어인 경우 여기 앞에 있는 동사는 여기, 목적어 여기로 가게 되고 이 사이에 동량 보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见一次面, 请假, 请三次假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러 용법이 적용된 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예문, 我跟他见了一次面. 러가 여기에 위치했죠?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맞는 표현입니다. 我跟他见一次面了. 맨 뒤에 러가 사용됐네요. 단독으로 사용하면 어색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은 느낌이거든요. 문맥상 뒤에 내용을 더하게 되면 맞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我跟他见一次面了,对他有点了解. 세 번째, 我跟他见了一次面了. 완성의 의미로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已经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我已经跟他见一次面了.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여기 이 예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예문은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여기 두 번째 예문은 단독으로 쓰면은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뒤에 할 말이 남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 문맥상 내용을 더해서 쓴다면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两个了. 문장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쓴다? 네, 已经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양 보호와 명량 보호를 한꺼번에 같이 알아볼게요. 친구들 안녕, 再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